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그, 오펜프를 구성하는, 기본 회로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올린 게 좀 목소리가 좀 정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그, 다시 예,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오펜프를 이제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보는 이제 자동 증폭기입니다. 그 자동 증폭기의 이제 가장 그 주요한 특성은 이제 요 TR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요 전압차,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베이스 단위로 입력되는 전압이 어느 쪽이 크냐에 따라서 이제 출력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플러스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기 뭐 V1, V2라고 하면 이제 V1이 크면은 이제 이쪽 TR이 더 많이 턴온하겠죠. 턴온하고 전류를 더 많이 흘릴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쪽 전압은 상대적으로 이제 전압이 낮으니까 그 전류는 작게 흐르는 대신에 VC 전압은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전압이 이제 V1보다 V2보다 V1이 크면은 이제 이쪽 전압이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이게 정폭이 되어 가지고 이제 플러스로 이제 커질 것이고, 반대로 이제 V2가 이제 V1보다 이제 크게 되면은 얘가 이제 턴온을 많이 해가지고 VC 전압이 낮아지면서 전류는 많이 흐르고, 반대로 이쪽은 이제 전류가 적게 흐르면서 이제 VC가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압이 낮아지니까 낮아진 전압을 정포하게 되면 이제 이쪽은 그 이쪽이 커진 만큼 이제 반대 부호로 이제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비반전 입력이고 이쪽은 이제 반전 입력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 자동 증폭기가 이제 그렇게 동작을 하려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절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두 개가 어떻게 동작을 하든지 상관없이 얘는 항상 이제 1mA를 이제 흐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정전류원을 구성한 회로가 이제 바로 여기서 보는 이제 커런트 미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커런트 미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커런트 미러라는 것은 이제 물론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이제 TR의 어떤 원리도 알아야 되고 이제 좀 얘기할 것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오펜프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요 VCC, 그러니까 요 VCC에 걸린 요 저항하고 이제 TR이 턴을함으로써 이제 I1이라는 이제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럼 저항이 커지면 좀 작게 흐를 것이고 작아지면 또 많이 흐르고 이러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 회로가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턴온 해가지고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저항과의 관계해 가지고 이제 일정한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베이스단을 다른 TR에 이제 연결을 해 놓으면 이제 이 전류가 똑같이 이제 이 베이스 전류도 똑같이 흐르기 때문에 I1과 I2가 이제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정된 전류가 여기서 이제 그대로 흐르는, 요 박스 친 이제 회로가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이제 일정한 전류를 흘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요런 커런트 미러를 이용해 가지고 이 OPMP 이제 정전류원을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정폭이 된다는 말 그대로 자동 정폭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쪽, 그러니까 이제 정전류원은 일정한데 이제 이 전압이 해가지고 두 개가 이제 갈라먹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시소 개념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전압을 가하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 놔두면은 이제 얘가 이제 똑같은 이제 이 저항이나 이 회로가 이제 임피던스 저항 성분이 일정하다고 하면은 이제 이쪽에서 인위적으로 전압을 가하지 않으면은 이 두 개는 항상 이제 같은 전압을 유지하려는 이제 그런 이제 특성이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전압도 이제 자동적으로 같아지려는 성질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상접지라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마이너스 전압이 이제 플러스 전압을 추종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개념으로 되는데, 그 이제 그런 이제 가상접지의 특성이 이제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많이 쓰는 이제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전정폭기, 그 다음에 이제 비반전정폭기, 그 다음에 이제 전압 플로우,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정폭기, 그 다음에 이제 가상기,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오펜프의 응용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전정폭기는 그 V아웃은 이제 그 이제 출력 신호는 이제 반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출력 전압은 저항 R과 R1과 R2분의 B로서 이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제 그 여기서 이렇게 오는 이제 가상접지의 개념입니다. 아까 이제 그 자동정폭기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그 이 전압이 이제 이 전압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추기, 그러니까 이 정절 요원 때문에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점이 이제 현재 그라운드로 0V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동작하냐면, 내가 여기 1V가 들어온다고 하면 1V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1V에 해당되는 이제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상접지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 이제 비반전 입력 여기가 요 0V 이제를 이제 추종을 한다는 게 가상접지 개념이죠. 이제 마이너스 전위가 플러스 전위를 이제 추종한다. 그러니까 이 전압이 이제 그라운드가 아니고 만일에 1V다, 2V다 이런 식으로 띄워졌으면은 이제 그 전압을 추종을 하려고 하겠죠. 이제. 그럼 추종을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0V가 되려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쇼트가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전위가 이제 얘가 0V에 물려 있으니 0V로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1V를 가하게 되면 이제 그 이제 오펜프의 동작이 해가지고 얘가 만일에 이제 이 저항이 이제 1옴이고 예를 들어 2옴이다. 그 이제 가정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여기 0V가 되려고 그러면은 요 전압이 마이너스 2V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0V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보통 볼 때 이제 그 이 전압 이제 신호는 전압으로 들어오지만 오펜프의 내부 동작은 거의 이제 전류로서 이제 우리가 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V가 인가되면은 1V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항에 대한 이제 요 저항값에 의한 이제 전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출력은 이 전위를 이제 그 플러스 전위 지금 0V로 가려고 0V로 되기 위해서 이쪽 전압 이제 출력 전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제 그 내가 이제 뭐 1V가 이제 입력이 되면 얘가 뭐 1대 2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요 마이너스 전위가 2V로 이제 가려고 이제 한다는 거죠. 2V가 이제 얘가 1V가 되면 이제 이 전위가 이제 1V가 되려고 이제 하겠죠. 이제 1V가 되려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제 요 전압이 이제 요렇게 돼야 이제 그 1V가 될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식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봐도
이 전압이 이제 요 비로 되어야 이 전압이 이제 그 1볼트가 이제 V인이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식으로 이제 우리 해봐도 이쪽 이제 전압을 구하면은 이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돼야 이쪽 전압이 이제 V인이 이제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압 플로도 마찬가지예요. 전압 플로도 여기서 내가 이제 V온이라는 전압을 이제 인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이쪽은 이제 그 여기도 V인이 이제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추정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압 플로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이제 그 이제 전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보통 입력하는 전류는 그 이제 좀 와테지가 작은 신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압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전류가 있는데 그 이 이제 전류가 상당히 이제 좀 이제 작은 신호들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소신호 처리를 할 때. 근데 이제 출력은 뭐 릴레이나 이제 뭐 TR을 켜거나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뭐 LED를 켜거나 하려고 그러면은 이쪽은 사실 이제 좀 전류는 이제 그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전압은 똑같이 들어야 되고 이제 전류는 많아져야 되고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이제 그 임피던스를 분리한다고 이제 하는 거죠. 어떤 이제 A라는 소신호 회로가 있고 B라는 뭔가 이제 이제 실제로 뭐 LED를 켠다든지 뭐 TR을 동작한다든지 뭐 모터를 돌린다든지 이제 어떤 적은 신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큰 신호를 뽑아낼 때 이제 하는데 이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자동 정폭기의 원리를 보면은 입력은 사실 이제 우리가 TR의 베이스 단위나 물론 뭐 TR을 안 하고 요즘 FAT로도 구성을 합니다. 이건 다양하게 이제 자동 정폭기의 원리가 이렇다는 거고 이제 베이스 단위에 이제 이 입력은 사실 우리가 작아도 되죠. 이제 작아도 되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VCC를 통해서 정폭을 해가지고 실제로 전류는 이제 여기서는 작은 전류가 들어야 되지만 정폭해가지고 실제 전류는 이제 전원에 연결된 여기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에밋 전압 플로우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은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에밋 플로우를 구성함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구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동 정폭기나 이제 그 다음에 가상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상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0볼트이기 때문에 0볼트를 이제 추정하려고 할 겁니다. 하고 그다음 전류가 이제 i3 그다음에 i2 그다음에 i1 뭐 이렇게 이제 흐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얘도 이제 i4가 이제 흐르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 장비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이제 이제 이 전류들이 이제 이리 합쳐져 가지고 이제 i4가 이제 형성이 이제 되려 그러면은 이제 이 전압이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이제 합산된 어떤 마이너스 전압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이제 요 점이 가상접지라 가지고 이제 0볼트를 이제 0볼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i1, i2, i3가 이제 i4가 되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아지려 그러면은 이 전압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정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V1과 V2 델타 V를 이제 이제 정폭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접지로 되기 때문에 이제 델타 V에 대한 부분이 R1과 R2의 비로 이제
출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저항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보통 회로 구성할 때는 R1과 R3를 이제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R2와 R4를 이제 똑같이 합니다. 같은 저항값을 쓰게 되면은 이제 식이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면은 V1, V2와 V1의 어떤 차만 가지고 차와 그 다음에 요 R1과 R2의 비로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출력 전압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 자동 증폭기는 사실은 이제 요 두 가지로 이제 사실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요 세 개는 뭐 똑같은 거, 요 네 개는 다 똑같은 거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V2를 이제 그라운드로 이렇게 놔버리면은 이제 얘는 이제 그냥 그라운드 되니까 이제 요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V2를 그라운드로 놓고 이제 V1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반전 정폭기가 되는 거고 회로는 이렇게 뭐 똑같이 구성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라운드를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구성해놓고 그라운드를 어디로 시키나 어디 시키고 어디로 입력하냐에 따라서 이제 반전적 폭기도 되고 비반전적 폭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얘를 그라운드로 놓고 이쪽에 이제 입력을 이제 해주면 이제 요 회로가 되는 거죠. 요 회로가 되어가지고 이제 비반전 정폭기가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이때는 이제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실제로 여기 입력되는 신호는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요게 된다는 건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요거는 이제 오펜프의 어떤 전기적인 물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제 가상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R5라는 저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그냥 R5를 안 쓰고 이제 해도 되는데 좀 더 우리가 정확한 이제 회로를 구현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R4를 이제 씁니다. 그럼 R5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R1, R2, R3, R4의 병렬 저항값으로 해가지고 이제 씁니다. 왜 쓰냐면은 이제 우리가 요 자동 증폭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어떤 미세 전류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정폭 작용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인풋 바이어스 이제 바이어스 커런트에 의한 이제 오프셋의 이제 오프셋 에러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두 입력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압을 걸어주면 이제 그 전압만큼 걸려야 되는데 미세하게는 사실 이제 약간의 차이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이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요 저항을 설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이제 이제 우리가 요런 이제 인풋 바이어스 커런트에는 오프셋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우리가 조절을 주는 그러니까 R1과 R2 병렬 저항값과 R3와 R4의 병렬 저항값을 이제 같게 해주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요 회로를 쓰면 사실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좀 제일 좋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가 오펜프를 만드는 뭐 TI나 아날로그 디바이스나 뭐 온세미 컨덕터나 이제 이런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오펜프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회로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사실 뭐 아무리 오펜프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도 사실 그걸 이제 공부를 안 하면은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알지만은 이제 특수한 부분에 이제 뭐 특수한 경우에 쓰는 또 이제 오펜프 말고 뭐 여러 FET나 TR이나 오펜프를 여러 개 써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구성한 이제 그런 회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분야 예를 들어 뭐 전력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계측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RF 통신에서 이제 그 증폭을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특수한 분야는 에서 이제 또 이제 그에 맞는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또 오펜프 헤로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그런 오펜프의 어떤 다양한 분야에 이제 접근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쉽고 좀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